상단 윈도우에서 프레퍼런스로 들어갑니다. 윈도우 프레퍼런스. 자, 눌러주게 되면 이제 환경 설정이 나오게 되고 해당 기능 중 숏컷으로 넘어갔을 때 수정에 관련된 부분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모든 단축키를 설정할 수 있어요. 자, 숏컷 항목 설정을 한다. 일단 첫 번째로 필터에서 검색을 하고요. Add Shortcut, Add Shortcut에서 키로 단축키 입력 후 플러스 버튼으로 추가합니다. 자, 일단 설명부터 좀 들어보죠. 네, 이렇게 두 가지랑 그리고 Assign 항목에서 확인합니다. 보시게 되면 세 가지 있죠. 검색, 추가, 확인이에요. 확인 및 제거까지. 자, 그럼 하나씩 좀 잡아볼 건데 우리가 쓰는 기능들 중 컴포넌트는 단축키가 있었어요. 그렇죠? G. 근데 그룹은 없었죠. 근데 그룹도 상당히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걸 좀 잡아줄 겁니다. 자, 필터에 그룹을 검색을 합니다. 간혹 이런 거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 집에서 단축키 똑같이 했는데 안 돼요 라고 하실 때가 있는데 이게 추후에는 파일로 적용이 가능해요. 근데 한글 버전은 적용이 안 돼요. 한글 버전이면 이걸 다시 다 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보게 되면 Edit, Close Group, Component라는 항목 있죠. 그룹과 컴포넌트에서 빠져나오겠다라는 건데 이건 별도의 단축키가 필요가 없죠. 그리고 뭐 ESC나 바깥쪽 더블클릭 활용하니까요. 아래쪽에 Make Group 같은 경우에 그룹을 만들겠다가 됩니다. 자, 보게 되면 단축키가 없어요. 그렇죠. 리셋이 돼 있다라고 했을 때 자, Add Shortcut 위에 마우스를 올려주고요. 클릭한 다음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을 때는 우리가 입력하는 모든 게 단축키가 됩니다. Shift를 누르고 G를 눌러주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해되시죠? 예, 단축키를 Shift G로 쓸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추가가 되죠. 이런 식으로. 자, Assign으로 내려갔을 때는 추가가 되고요. 자, 설정 단축키에 있어서는 Edit, Make Group이에요. Make Group 같은 경우에는 Shift G로 설정을 한다. 자, 하나씩 더 보죠. 하나가 더 있죠. 우리 이제 Save As라는 기능을 나중에 단축키를 설정할 거다라고 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Save까지만 입력을 하면 Save에 관련된 네 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아래에 있는 Save As죠. Add Shortcut 눌러주고 Save 검색하신 다음에 네 번째 항목 찾아주시면 돼요. 문제 없나요? Ctrl Shift S 눌러주시면 돼요. 네. Ctrl Shift S. 이건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거의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스케치업에서 없기 때문에 추가를 하는 겁니다. 문제 없죠? 플러스 버튼. 자, 에딧, 파일이죠. 파일, 세이브, 어스는 컨트롤, 쉬프트, S가 됩니다. 그거 됐죠? 자, 그럼 그 다음으로는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를 기억하시죠? 객체를 잘라놓고 혹은 복사했을 때 똑같은 위치에 붙이는 기능이었어요. 자, 이 기능은 우리가 에디트 눌렀을 때 페이스트, 컨트롤 V는 있으나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는 없었어요. 이것도 좀 잡아줄 겁니다. 자, 어떤 메뉴에 있었죠? 에디트에 있었어요. 여기 앞쪽에 붙는 이 메뉴들은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에디트,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는 컨트롤 플러스 B로 잡아줄 거예요. 페이스트까지만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페이스트가 붙여넣기예요.
다음엔 컨트롤 B 눌러서 플러스 버튼. 이 단축키를 다 잡고 나면 이제 굉장히 편리해져요. 자, 그 다음엔 하이드라는 기능도 좀 추가를 할 겁니다. 이건 이제 기능도 좀 써둘게요.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그리고 선택, 객체를 그룹으로 묶음.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는 복사, 잘라낸 위치 그대로 붙여넣기. 그렇죠? 다들 이거 다 기억나죠? 어떤 기능들이었는지. 자, 그 다음에 하이드랑 언하이드, 올 기능을 추가를 할 건데, 자, 위쪽에 또 하이드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하이드에 있어서의 기능들이 쭉 나옵니다. 이 중에서 위쪽 두 가지 기능 설정할 거예요. 자, 첫 번째 하이드는 컨트롤, 요건 H로 해주세요. H. 하이드는 H. 그리고 눌러주면 이렇게 경고창이 뜹니다. 자, 기본 설정 내에서의 H는 카메라 펜 기능이다. 바꿀 거냐? 근데 이 펜이 화면 이동이에요. 화면을 끌고 가는 이동. 근데 우리 화면 이동 어떻게 하죠? 필로 하죠. 그럼 H 필요 없잖아요. 날려요. 난 하이드 그냥 H로 할 거야. 문제 없죠. 하이드는 에디트 하이드, 에디트의 하이드는 H로 잡아줍니다. 선택 객체 승dim이 돼요. 자, 그럼 언하이드 올 어떻게 잡을 거냐? 컨트롤 H. 늦게 오신 경우에는 설명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언하이드 올은 클릭해서 컨트롤 H로 잡고 플러스 버튼 눌러줍니다. 거의 대부분의 단축키가 이제 컨트롤과 시프트만 응용을 해도 만들 수 있는 그 단축키의 양이 엄청 많아져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컨트롤 H. 자, 전체 숨김 해제인데 중요한 게 묶음 객체 내의 숨김은 해제 불가예요. 네, 그래서 이걸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있으면 임시 작업에선 좀 쓰기가 편해요. 좀 빠르게 작업할 때는. 하이드는 명령에 좀 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나중에 다시 알아볼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하이드에 관련된 부분 봤으니까 이제는 뷰라는 부분을 좀 볼 건데요. 자, 요거는 우리 모델 인포 기능 중 열어보실 필요는 없고요. 화면만 보세요. 컴포넌트에서 이런 기능들이 있었죠. 나는 공유하는 컴포넌트를 끌 거야. 그리고 공유하지 않는 모든 객체를 내부에서 보이지 않게 할 거야. 두 가지 기능이었죠. 얘네 이거 일일이 열기 너무 불편하잖아요. 얘네도 단축키 지정할 겁니다. 자, 똑같이 찾을게요. 여기서는 이제 하이드 레스트 오브 모델인데 레스트까지만 검색을 하셔도 나와요. 하이드 레스트 오브 모델, 레스트, REST 검색해 주시면 나오고요. 얘는 이제 컴포넌트가 아닌 다른 객체들을 끄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isolate라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걸 씁니다. 자, edit, 이건 edit view, 컴포넌트 edit, hide rest of model. 네, 굉장히 중요한 녀석인데, 요거는 이제 이거 다운표로 해줄 거예요. 그 키보드 L 옆에 있죠? 키보드 L 두 칸 옆에. 네, 요 녀석으로 잡아줄 겁니다. 요렇게 추가하는 거죠. 키보드 L 옆에 있어요. 키보드 L 한 칸 옆에는 세미콜론이라고 불러주는 녀석이 있고, 그 옆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문장에 강조에 사용하는 녀석이 있죠. 요거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이걸 단축키로 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쉽게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문제 없죠? 자, 해당 기능은 객체 수정 메뉴 내에서 다른 객체들을 보이지 않게 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똑같죠?
hide similar component. similar component. 자, 이거는 이제 SIM까지만 쳐도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가 컴포넌트를 편집할 때 같이 공유하고 있는 객체들을 보여주는 기능이었어요. 보이고 감추는 기능이었죠. 이 기능은 세미콜론으로 잡아줄 겁니다. 키보드 바로 L 옆에 요 녀석 플러스 버튼. 이걸 우리가 보통 세미콜론이라고 해요. 추가하고. 자, 진행하면서 분명히 놓친 부분이 있을 텐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컴포넌트 내에서 같은 편집을 공유하는 객체를 보이지 않게 하는 기능이다. 자, 여기까지 잡았을 때 이제 기본적인 항목들은 다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추가해야 되는 5개의 단축키가 있는데 이건 이론적인 부분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파일 불러오실 필요는 없고 화면만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테이블 소스를 테이블 세트에 배치할 때 좀 문제가 있었어요. 되게 불편한 부분이 있었죠. 근데 요거 좀 날아갈 것 같네요. 잠깐만요. 이런 테이블 소스에서 우리가 높이를 맞추거나 하는 부분이 되게 불편했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간단한 게 있어요. 도면 뷰로 전환을 하면 높이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이 도면 뷰로 전환하는 기능이 툴바에서의 뷰 기능을 켜놨을 때 정면에서 보겠다가 가능해요.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죠. 이게 도면이 맞나요? 원근이 있으면 도면 뷰가 아니죠. 그래서 뷰에서의 카메라에서의 퍼스펙티브라는 녀석의 온오프가 필요합니다. 이걸 꺼주면 패러렐 프로젝션으로 가요. 이걸 우리가 보통 also view라고 불러줍니다. 퍼스펙티브가 켜지면 다시 원근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예요. 맞춰주고 만약 높이가 달랐다. 이런 애들이 이제 높이가 달랐다라고 하면 끝점을 잡아서 축구점으로 맞춰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얘네를 단축키를 설정을 할 겁니다. 지금 봤던 게 원근을 켠다 끈다랑 정면으로 바꾼다였죠. 자, 얘네는 이 툴을 올려둘 필요는 없어요. 다시 이제 단축키 설정으로 합시다. 자, 퍼스까지만 입력하시면 퍼스펙티브가 두 종류가 나와요. 네, 일반적으로 바로 3D로 전환하는 기능과 풀포인트 퍼스펙티브 같은 경우에 이제 2점 소실점 형태로 원근을 맞춰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 기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써야 될 때 쓰세요. 별도로 선택을 해서 단축키 지정을 안 합니다. 근데 이 퍼스펙티브는 Shift Q로 할 거예요. Shift Q. 자, 카메라. 퍼스펙티브는 Shift 플러스 Q예요. 이 기능은 원근 퍼스펙티브의 온, 오프예요. 도면뷰 전환 시 사용합니다. 도면뷰로 전환할 때 쓰고요. 도면뷰에서 벗어날 때도 또 눌러야 돼요. 네,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3D 프로그램들에서는요, 뷰포트를 나눠줍니다. 도면은 여기서 보고 3D는 여기서 봐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스케치업은 화면을 나눠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그때 전환 가능하게 다 잡아주는 겁니다. 단축키를. 자, 그럼 우리가 보통 사용해야 되는 뷰 위치에 있어서는요. 보통 육면체를 기준으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6개를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백이랑 바텀은 안 잡을 겁니다. 아래랑 뒤는 안 잡을 거다라는 거예요. 우측면도, 좌측면도, 정면도, 평면도 4개만 잡을 거예요. 자, 카메라 기능 내에서요. 우리가 이제 프론트라고 검색을 하면요. 그렇죠. 스탠다드 뷰 프론트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 녀석은 Shift F. 나머지는 전부 앞쪽의 이름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제. 그 다음엔 탑은 T. 그 다음엔 left는 L이죠, L. right는 R. 네 가지 항목을 이제 추가해주면 되는 거죠. 각 도면뷰 활용. 여기까지가 이제 단축키 설정이에요. 자, 모두 설정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저는 다 잡았습니다. 있나요? 그렇죠. 보통 이제 한 절반 정도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의 이거는 실습을 드릴 테니까 이걸 다 맞추세요라고 하는 거 너무 가혹하잖아요. 자,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이제 작업 환경이 바뀔 때가 있어요. 예, 일련의 예로 저는 예전에 PC방에서 작업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시간 없으면. 예, 가가지고 프로그램 바닥에 설치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작업하는 거예요. 옆에서는 이제 막 소리가 들려도 일단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일은 해야 되니까. 자, 그런 경우에 이제 사용했던 방법인데 파일을 지금 저장 상태를 내보낼 수 있어요. 기록을 해둘 수 있다는 거죠. 자, 아래쪽에 보면 임포트랑 익스포트라는 항목이 보일 겁니다. 자, 지금 설정을 못 잡았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임포트 그리고 익스포트. 자, 익스포트 같은 경우는 내보내기가 됩니다. 보통은 익스포트는 다른 이름, 다른 확장자로 저장할 때도 쓰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을 내보낼 때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설정을 내보내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저는 정상적으로 모두 설정을 했으니 이걸 내보내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쓸 수 있게. 그쵸? 그래서 익스포트 기능을 활용을 해서 공유 폴더에 올려둘 겁니다. 자, preference.dat 데이터 파일이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방특 폴더에 올려놓고 여러분들 작업사항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면 채널에도 올려드릴게요. 저는 예전에는 이런 자료들을 전부 드라이브에 업로드 해놓고 그 업무용 드라이브를 활용을 해서 이제 환경이 바뀌면 받아서 그때그때 바로 다시 적용을 했었어요. 네, 우리가 업무 환경이 바뀌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쵸?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럼 내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똑같이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좀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불러오는 기능 보죠. 익스포트는 설정 파일을 가져오기가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오픈이랑 세이브면 익숙해요. 임포트, 익스포트 안 익숙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후에 단축키가 없어서 가져와야 된다라고 했을 때 공유 폴더에 있는 항목을 임포트로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가요. 여러분들이 익스포트를 해버리면 기존에 있는 쉐어 폴더에 있는 이 단축키가 없어져요. 그쵸? 자, 만약 적용을 했는데 안 됐다라고 하면 누군가가 덮어버린 거잖아요. 그럴 땐 꼭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다시 최신화해드리니까. 자, 불러오는 과정 한번 보죠. 이거는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설정 못하신 분들은 이제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숏컷의 임포트 기능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바탕화면으로부터 공유 폴더 방특 과정 들어가면 있어요. 요거 불러오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비대면 채널에도 올려놨고 드라이브에도 별도로 좀 올려둘게요. 만약에 이제 현장에서 공유 폴더 접속 안 되면요. 네, 드라이브에도 똑같이 올려놨어요. 요거 받아주시면 됩니다. 네. 요거 받아주시면 돼요.
임포트로 가져오면 설정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제가 잡아놓은 단축키 설정을. 자, 뭐 이런 경우 있어요. 아, 나는 에디트의 메이크 그룹을 일러스트에서 컨트롤 G니까 컨트롤 G로 하고 싶은데 나중에 바꾸세요. 습관 끝나고. 예, 지금은 제가 명령을 사용할 때마다 일부 단축키를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똑같이 사용하려면 지금 수업 내에서는 설정이 같아야 돼요. 그렇죠? 다르면 본인만의 단축키를 계속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죠. 바꾸지 마세요. 설정은 똑같이 갑니다. 수강 끝나고 여러분들 입맛대로 바꾸셔도 됩니다. 수강 때는 이 설정 지켜주세요. 자, 문제 없죠? 불러오는데 문제가 있었다 혹시 있나요? 불러오면 안 됩니다. 동의폴더 접속이 안 됩니다. 혹은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요거 다 돼 있어야 우리 다음 작업이 가능해요. 문제 없죠? 좋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강의실 꾸미는 데 있어서 공간을 잡는 것보다는 객체를 좀 만들 거다라고 했는데 이거 만들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테이크아웃 16온스짜리 커피 500ml 들어가는 거죠. 요걸 만들어서 테이블에 배치를 해볼 겁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교실에. 자, 그럼 병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원 만들고 이제 푸시 앰플 반복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가능은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쭉 만들다 보면은 문제가 하나가 생겨요. 내가 원했던 모양이 이게 아닌데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쵸? 자, 보통 재원이 있어도 높이나 너비가 있지, 그 안에 이제 있는 곡선들에 잡아야 되는 반지름을 다 알려주지는 않아요. 굉장히 상세한 블루프린트가 아니면. 네, 그럼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냐?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미지를 올려놓고 선을 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비율은 틀리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만들면 할 수 있으면 해도 됩니다. 근데 하지 마세요. 웬만한 경우 멀쩡하게 안 나와요. 자, 테이크아웃 커피컵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하나만 가지고 올게요. 잠시만요. 예,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참조 사항이 필요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찾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이미지를 7강과 비대면 채널 그리고 공유 폴더에 그대로 다 올려둘게요. 이거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지. 자, 이미지 파일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플랜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 없죠? 자, 그럼 얘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 설치하는 데 있어서 이 기능을 임포트라고 하기는 합니다. 근데 임포트라는 기능은 우리가 저번에 소스 불러올 때 봤었죠. 쓸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냥 드래그로 써라. 나중에 이제 뭐 맥스에서 적용한 파일을 가져오거나 캐드에서 작업한 도면을 가져올 때 정도만 씁니다. 이런 이미지 파일이나 스케치업 파일들 같은 경우에는 임포트 쓰지 말고요. 그냥 화면 보시면 이미지 파일 자체를 끌어서 화면 내에 이렇게 올려두면 됩니다. 그럼 그대로 가지고 와줘요. 되게 쉽죠? 끌어주면 이동이 되는구나. 그쵸? 자, 다시 볼까요? 자, 커피컵 이미지를요,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해요. 스케치업 화면으로 넘어옵니다. 그럼 이미지가 불러와지네요. 되게 쉽다, 그쵸? 네. 네. 요거 아마 거의 대부분 자리에서 입력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크롬에 B만 입력해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안 나오는 경우에 입력을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문제 없죠? 네, 여기 이제 자료가 좀 많기 때문에 그 스케치업 방트가 제일 위에 있군요. 예, 이거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크게 문제 없으면 이제 보죠. 이 객체를 기준으로요, 이제 우리가 그대로 라인을 딴다라고 하면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컵을 이렇게 눕혀두나요, 보통? 아니죠. 세워두죠.
그럼 우리가 만드는 객체도 세워서 그리면 훨씬 편하잖아요. 자, 이미지 잡고 똑같이 합시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미지 플랜이에요. 자,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이제 이미지 플랜하는 방식이 다 다른데, 그 중에서 스케치업이 제일 편해요. 자, 봅시다. 자, 비트맵 이미지 파일. 지금 우리가 가져온 애가 픽셀로 이루어진 파일이에요. 이걸 비트맵이라고 합니다. 픽셀 이미지 파일을 드래그로 화면 내로 끌어옵니다. 자, 첫 번째.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 로테이트 혹은 무브 등을 활용하여 상세한 위치를 설정합니다. 자, 보죠. 여기서 로테이트는 빨간 축으로 맞춰줘야 돼요. 초록 축에서 파란 축으로 가잖아요. 그쵸? 자, 이동해야 되는 축을 먼저 보면 됩니다. 초록 축에서 파란 축으로 올라가서 이동을 하는구나. 나는 축을 두 개를 경유하는구나. 그럼 빨간 축이 고정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단축키 Q, 오른쪽으로 전환해서 모서리 잡아줍니다. 선택, 단축키 Q, 모서리. 근데 누르기 전에 오른쪽 눌러야 돼요. 누르기 전에 고정을 바꿔야 돼요. 누르고 나서는 안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포인트 클릭하고 레버를 만들어야 되죠. 아무데나 클릭하고 위쪽 방향 줍니다. 90 엔터. 일어났네요. 그럼. 우리가 이미지 플랜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일단 1년의 예로 우리는 도면 작업이 아니잖아요. 저 3D 모델링 작업이죠. 아주 상세한 재원들까지 몽땅 똑같이 맞출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 보이는 것만 멀쩡하면 됩니다. 예, 그럼 이미지를 기준으로 따면 비율을 적어도 틀리지 않아요. 가장 좋은 방식 중 하나예요. 문제 없죠? 네, 보고 가죠. 이것도 좀 바뀌는 거. 클릭하고 어디는 클릭해요? 한번 그다음 위로. 그렇죠? 90도니까 그대로 클릭해도 돼요. 클릭. 네. 다른 분들 크게 문제 없나요? 좋아요. 선택하고 이렇게. 그렇죠. 클릭하기 전에 클릭. 클릭하고 오른쪽 하단에 클릭이에요. 네. 쭉 누르고 오른쪽 하단. 누르고 눌러주면 축이 바뀌어요. 클릭. 어디는 클릭. 움직여봐요. 그렇죠. 보시래요. 그렇죠. 자, 또 아는 경우 있나요? 없죠? 자, 봅시다. 자, 정확하게 잘 돌려놨으면요. 이 이미지를 우리가 정면에서 봐야 되고, 뭐 작업을 해야 된다, 요거까지는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참조사항이라고 불러주는 애들을 보통 레퍼런스라고 하잖아요. 레퍼런스 이미지를 설치했을 때 두 가지를 꼭 바꿔줘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얘는 이동을 하거나 크기를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오히려 얘가 수정이 되면 만들던 객체에 대한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최우선으로. 자, 보죠. 고정에 있어서는 이 객체를 선택하고 있을 때 엔티티 인포로 보면 이미지라는 형식으로 불러왔어요. 그리고 자물쇠가 있는데 안 눌리네 라는 걸 볼 수 있죠. 안 눌려요. 이미지 상태에서 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 익스플로드 해체 우클릭을 했을 때 익스플로드 우클릭 익스플로드로 먼저 해체를 하고요. 그 다음엔 요게 이제 컴포넌트로 묶어주면 락이 가능해요. 컴포넌트 문제 없나요? 우클릭 익스플로드하고 컴포넌트로 전환해서 객체의 상태를 컴포넌트 자체로 바꿔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바뀌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 보게 되면 우리가 재질로 넘어가요. 이제 이미지가. 자, 지금 이미지 상태일 때는 재질이 없어요. 얘가. 그렇죠? 이미지 링크 상태라고 합니다. 이걸. 근데 우클릭으로 익스플로드 하는 순간부터 여기로 넘어가요.
더 이상 이미지 연결 상태가 아니고 재질이 면에 입력된 상태로 쓰겠다라는 거죠. 이 상태가 되면 다시 묶었을 때 락이 됩니다. 이 락은 우클릭해서 그냥 락 하셔도 돼요. 이렇게. 묶어주고 나면 이제 선택했을 때 선의 형태가 달라요. 자, 스케치업 락은 다른 프로그램들이랑 조금 다른 게요. 선택은 가능합니다. 대신 편집을 못해요.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투명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이후에 우리가 빨대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선을 따면요. 보일 리가 없죠. 그렇죠? 안 보여요.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기 너무 불편하잖아요. 투명도에 관련된 부분을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재질 자체를 투명하게 바꾸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 방식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자, 보죠. 자, 스타일, 패널, 툴에서 엑스레이 기능을 켜주고.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의 기능은 패널을 열 필요가 없다라고 했었어요. 트레이를. 추가해두면 된다라고 했죠. 추가하거나 메뉴에서 사용을 한다. 자, 만약 없으면 뷰 눌러서 툴바 들어가고요. 저번 시간에 설정을 현장에서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비대면으로 참여하셨던 경우도 있으니까 상단에 이 뷰 툴바 눌러보죠. 눌러주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이 항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예, 제가 많은 이유는 이제 추가 플러그인들을 설치를 해둔 건데 이 과정 때 우리가 다 배울 겁니다. 쭉 내려보다 보면 스타일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게 체크되어 있어요. 문제 없죠? 자, 체크했을 때 뭐 공중에 날아다니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혹은 어딘가에 끼워져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그러니까 안 쓰는 것들은 좀 제외를 시켜놓죠. 다 안 쓰는 거네요. 자, 스타일 끼워놓고 여기 위쪽 한 줄을 스타일로 쓰시면 됩니다. 방금 빼서 지운 애들은 우리가 나중에 다 배워보고 추가할 거예요. 스타일. 문제 없죠? 이 스타일 패널 내에서 첫 번째 기능이 엑스레이예요. 눌러주면 투명해집니다. 이렇게. 물론 이런 기능들도 단축키로 설정하는 게 가능은 합니다. 근데 수업 내에서는 정말 필수적으로 잡아야 되는 항목들만 잡은 거니까 수강하실 때는 단축키는 수정하지 않는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엑스레이로 전환하고 나면 모든 객체가 투명한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후에 이런 육면체를 만들어도요. 육면체가 관통해서 보이는 상태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모든 면이 투명한 상태가 돼요. 작업이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죠. 문제 없죠, 여기까지? 그럼 이제 작업을 위한 뷰로 전환을 할 건데 자, 첫 번째로 Shift F 프론트 뷰 전환부터 눌러줍니다. 이게 위에서 바라보는 형태였다라고 하면 탑뷰로 바뀌어주는 게 맞죠? 자, 프론트로 바뀌었을 때는 카메라 가장 상단에 알려줍니다. 보고 있는 게 완벽하게 중앙을 보고 있다. 중앙에서 보고 있다. 라고 알려주죠. Shift F. 자, 단축키 눌렀는데 안 되는 경우 있나요? 네. 단축키 설정부터 다시 하죠. 자, 상단에 윈도우 누르시고요. 프레퍼런스로 갑니다. 환경 설정. 환경 설정 내에서 숏컷, 임포트. 공유 폴더로 들어가서요. 공유 폴더 내에 있는 프레퍼런스를 가지고 오시면 돼요, 이제. 공유 폴더, 패치업의 프레퍼런스. 이거 가지고 오시면 이제 적용이 정확하게 돼요. 그 뒤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한영키 확인하세요. 가지고 오고 Shift F 눌러주시면 이제 정면에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Shift Q. 그럼 지평선이 없어져요. 차이가 보이죠? 자, 지평선이 보인다? 원근이 있다. 그렇죠? 우린 정면에서 뎁스가 보이지 않아야 해요.
지평선까지의 거리가 보이잖아요. 깊이가 보이잖아요. 잘못되고 있는 거죠. Shift Q로 전환을 해서 축은 단 2개만 보이게 바꿔주는 겁니다. Shift 플러스 Q, 퍼스펙티브, 온, 오프. 이후 Shift Z, 줌, 올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구성이 되죠. 문제없죠? 이게 작업 준비 끝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절대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우리는 그 뎁스 축을 아예 쓰면 안 돼요. 초록 축을 지금 상태에서. 근데 만약에 이 프론트를 벗어나 버렸다라고 하면 꼭 Shift F로 다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크 같은 애들 그릴 때 우리가 면을 만드는 기준이 정확하게 모두 평면 내에 일치를 해야 면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런 면이요. 우리가 만약 사각형을 만드는데 선 하나가 이렇게 벗어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죠. 선 하나가 이렇게 벗어났고 안쪽으로 찍혔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위로 올라가서 찍혔다라고 하면요. 면이 안 만들어져요. 정면에선 사각형처럼 보이죠.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포인트가 막 제각각이죠. 면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삼각면 2개로는 가능하나 그 삼각면이 이어지지 않는 상태죠. 이런 방식으로 작업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아크 만들 때. 반드시 정면 내에서 도면뷰 유지하고 사용하세요. 문제없죠? 자, 그럼 여기서 커피컵 만드는 부분은요. 이걸로 볼까요? 16온수는 뒤쪽에 있는 거지만 네, 좀 일부 안 보이잖아요. 앞쪽에 있는 객체로 보죠. 가장 큰 객체. 요거. 자, 보면 우리가 만들어야 될 객체를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통이 필요해요. 아래쪽 몸통, 그쵸? 그리고 끼워줄 헤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엔 홀더가 필요하죠. 그리고 빨대가 필요해요. 총 4개를 만들어야 돼요.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배웠었던 명령 중 follow me, 응용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follow me를 활용한 원형 객체 생성이 됩니다. 자, follow me는 레일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레일에 맞춰서 돌려줄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이미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미지를 딱 봤을 때요. 참조할 수 있는 이미지는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도면이냐, 도면이 아니냐예요. 얘는 뭐죠? 도면이 아니죠. 자, 도면일 때는 원근이 없어요. 근데 도면이 아닐 때는 다른 부분이 생겨요. 자, 아래쪽이 둥글죠. 그럼 실제로 병도 아래쪽이 둥글까요? 아래쪽이 둥글면 어떻게 될까요? 톡 치면 다 쏟아지겠죠? 그렇죠? 아래쪽은 당연히 평면이에요. 정확하게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겠죠. 그렇죠? 이런 컵은. 자, 아래쪽은 사실상의 직선 형태의 평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라인대로 따면 곡선이 됩니다. 절대 이렇게 따면 안 되고 기준선을 잡을 거예요. 레벨을 먼저 잡고요. 레벨을 잡고 중심점을 잡을 겁니다. 선 2개를. 이것부터 작업할 거예요. 어디에? 여기에. 만들어 보죠. 자, 뷰 같은 경우에는 전환하실 때 있어서 그냥 휠만 움직이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럼 반드시 Shift F를 눌러주고 Shift를 누르고 휠을 눌러서 이동을 해야 돼요. 그쵸? 자, 레벨 기준선은 가장 아웃라인으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끝 라인으로. 자, 실린더 형태에서 우리가 이제 사진을 도면처럼 쓰려면요. 가장 원근이 심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중심이에요. 중심 라인은 원근이 가장 크게 들어가요. 그럼 비교적 도면에 가까운 쪽이 어디냐? 끝선, 가장 끝선. 우리 끝선에 맞춰서 그리면 돼요. 이거 선 그렸나요? 끝 길이는 신경 쓰지 마세요. 중앙 길이로서 잘을 줘요. 자,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서 중앙에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항목이 얘는 좀 두툼해서 좀 찾기가 어렵죠? 원이 있어요. 뚫려있는 원. 여기서의 중앙이 우리가 뽑고자 하는 센터 라인이 되겠죠.
내려서 교차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뭐 살짝 어긋나도 괜찮습니다. 컵이 좀 줄어들 뿐이죠. 그죠? 네. 선 그는 거 문제 없나요? 그 다음에 넘치는 선들 지워서 2개만 남겨줍니다. 이렇게. 즉 우리가 수정한 항목의 선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 선을 잡아놓은 거예요. 이 선 2개가 이제 객체의 기준이 됩니다. 기준 라인을 잡아놔야 돼요. 다른 프로그램들과 다르게 우리가 이제 회전 객체 만들 때 스케치업은 면이 있어야만 돌아가요. 면을 구성할 수 있는 선을 잡아준 겁니다. 문제 없나요? 그럼 이제 컵 모양 중 아래쪽 몸통의 모양 따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 이런 문제가 가끔 생겨요. 해상도가 낮아서 모양을 알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여태까지 봤던 커피컵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더 좋은 방법은 하나 사왔으면 보면 돼요. 그렇죠? 아, 이렇게 생겼구나. 참조를 할 수 있는 항목이 많아지면 그만큼 디테일이 늘어나니까요. 평소에 관찰 많이 하면 되고, 관찰을 많이 안 했으면 검색을 많이 하면 되고요. 검색을 많이 못하겠으면 가져오면 됩니다. 예, 그럼 모델링이 쉬워져요. 자, 라인을 위쪽으로 따고, 여기선 사선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직선에 가깝죠. 직선을 따고 한 칸 올라온 다음에 사선으로 만들어져서 아크로 곡선 포인트를 하나 잡아주고요. 이 곡선 포인트는 나중에 그려주는 게 좋겠네요. 나머지 직선의 요철 형태를 그려주고 아크로 이어주는 겁니다. 곡선으로 전환되게. 너무 어렵게 하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끼워줘야 되죠. 어디에? 머리에. 네, 끝 모양은 이렇게 돼요. 실제 가장 왼쪽에 있는 라인을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유연하게 좀 모서리가 있게 만들어주시면 그게 특정한 이제 요철이 되고 디테일이 됩니다. 예, 만들어지는 그 포인트가 많을수록 디테일이 늘어나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아크는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요게 아크다. 나머지는 모두 직선이고. 아크 못 쓰겠으면 선으로 만드세요. 네. 잘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탄젠트로 유지돼서 그런데요. 그 위쪽을 먼저 그리고 나서 아크로 이어줘야 돼요. 선으로 먼저 위쪽을 그려주고. 프런트를 절대 벗어나면 안 돼요. 네. 그냥 라인 이렇게 그리기. 일단 클릭을 해야 만들어지긴 합니다. 우선 명령을 종료를 하고 아크로 바꿔서 명령을 줘야겠다. 아크 만들 때 주의하셔야 돼요. 평면 벗어나면 그냥 답이 없어요. 다시 만들어야 돼요. 납득이 가는 모양을 만들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모양 잡을 때 반쪽 단면만 만들면 돼요. 다 만들 필요가 없어요. 반쪽 단면만, 반쪽. 양쪽 다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 없나요? 네, 해보죠. 여기까지 잡아가지고 나면 우리가 무언가를 담아야 되면 병이잖아요. 그렇죠? 병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하면 면을 만들기 위해서 선을 닫아줘야 될 거예요. 전체가 면이 되면 어떻게 되죠? 내부가 비어있지 않은 꽉 차있는 고체가 만들어질 겁니다. 뭐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만들었을 때 이후에 선을 연결을 해버리고요. 면이 되죠. 나중에 이 객체를 이제 팔로미로 돌려준다라고 하면 꽉 차있는 병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니죠. 이건 그냥 둔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하시면서요. 백체의 형태에 따라서 모양을 바꿔야 된다,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아래쪽도 이렇게 좀 잘라줘야 되는 건 맞는데 이건 지금 안 할 겁니다. 이건 안 할 거예요. 이거는 이후에 푸시앤플로 줄 겁니다. 새로운 기능 한번 봐야 되니까. 자, 라인 따는데 크게 문제 없었으면 혹시 좀 어려운 부분 있을까요? 설명이 필요하다. 아크 그리는 부분 한번 보죠. 자, 아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선을 따고 나서 여기서 아크를 만들 때 문제가 있어요. 탄젠트로 강제 연결이 돼 있죠. 자, 되게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음 선을 그려놓고 아크를 여기서 이렇게 연결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럼 해결이 되죠. 이렇게. 그리고 더블 클릭하지 말고 이동해서 클릭하면 돼요. 순서를 바꾸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고, 위쪽은 이제 폴더가 끼워지는 형태가 있잖아요. 안 보이는 부분까지 좀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이 라인들을 오프셋해서 두께를 줄 건데 보고 하세요. 자, 우리가 만약 셀렉션을 이런 식으로 셀렉션을 해버리면요. 셀렉션에 있어서 24개의 엔티티가 잡혔다라고 나오고 하나가 잠겨있다라고 합니다. 뭐가 같이 잡혔죠? 잠궈둔 이미지가 같이 잡힌 거예요. 자, 아까 설명을 했었죠. 잠금 객체도 선택이 가능하다. 여기서 오프셋에 F를 누르면 명령이 안 들어요. 오프셋 할 때는 선만 잡아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자, 선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드래그를. 자, 위에서부터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그럼 수직선은 어떻게 되죠? 잡힐 리가 없겠죠. 전체가 포함되지 못하니까. 오른쪽 드래그를 활용을 해서 잡고 두께는 얼마가 될까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두께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겁니다. 오프셋의 F로 끌어서 적당히만 만들어줍니다. 적당히만. 뭐 이렇게 벗어나죠? 상관없어요. 일단 만들어줍니다. 적당한 두께. 근데 요거는 좀 두께를 적당히 넉넉하게 주도록 하죠. 만들어주고. 그 다음 아래쪽 선만 좀 수정합시다. 이 부분 지워내고요. 직선으로 이어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문제 없죠? 자, 위쪽 모양 같은 경우에 그냥 버릴 선들 좀 지워줍니다. 이렇게. 지우고, 선 옮겨주면 뭐 모양 바뀌죠? 이런 식으로. 너무 두껍네요. 적당한 위치에 맞춰줍니다. 우리가 이제 컵에 머리를 끼울 위치가 되는 거죠. 끼울 요철이. 여기 이제 딸깍하면 끼워지잖아요. 그거 만든 겁니다. 자, 그럼 좀 정리를 하죠. 일단 첫 번째로는 레벨, 높이의 기준이에요. 네, 플랜된 이미지를 참조하여. 근데 이건 이제 이미지가 없어도 쓸 수 있는 방식이니까요.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벨을 높이 기준을 설정. 수평선 그리고 중심축 설정. 수직선. 그 다음엔 필요 라인을 생성하여 면으로 변환합니다. 보게 되면 지금 이 객체는 면이 만약 없다라고 하면 어딘가가 터진 겁니다. 근데 그럴 때는 간단한 방법이요. 선 하나만 다시 그려보면 돼요. 일부만. 그럼 면 활성화돼요. 이렇게.
면이 선택이 돼야 돼요. 엑스레이이기 때문에 면이 만들어졌다 만들어지지 않았다가 안 보입니다. 선택이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문제 없나요? 선택되는구나. 자, 요거 면 선택 안 되면 명령 못 써요.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는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더블 클릭해서 이게 컴포넌트가 안 묶여요. 자, 설명부터 들어볼게요. 우리가 나머지도 다 만든 다음 한 번에 돌릴 거예요. 얘만 돌리지 않을 겁니다. 얘 미리 돌려두면 작업이 되게 불편해요. 입체화 시켜두면. 그래서 묶어줘야 되는데 컴포넌트로 묶으면 위쪽 선 때문에 안 묶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 컴포넌트의 특징인데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육면체를 만들어 놓고 위쪽 면만 컴포넌트로 묶는다? 안 묶여요. 다른 객체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분리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그룹을 씁니다. 그래서 면 잡고 Shift G 눌러두면 깔끔하게 면만 그룹이 돼요. Shift G였죠? 그룹으로 먼저 묶어줍니다. 자, 그럼 몸통 만들었죠? 홀더 만들어야겠네요. 자, 홀더는 이렇게 만들어 보죠. 사각형을 홀더 높이에서 두께를 좀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보면 객체를 맞춰줄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형태랑은 다르게요. 이런 식으로 만약 만들었을 때 요거는 좀 다시 설명을 할게요. 선이 있어서. 자, 렉탱글 끝점 잡고 당겨주면은 이렇게 만들어질 때도 있어요. 이건 이제 기존 선이 있어서 그런 건데 만약 나는 사각형으로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하냐. 자, 두께 구성하고 선을 갖다 붙여요. 해결. 그렇죠? 그럼 면 하나 생기죠. 홀더죠. 컵홀더. 물론 홀더가 완벽한 원형 객체는 아닌데요. 상관없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네. 좋아요. 자, 만든 사각형에서요. 아래쪽 선을 잡아요. 무브로 옆쪽으로 붙여줍니다.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이격이 있을 수 있도록 선 살짝만 띄워주세요. 선 잡고 이동시켜줍니다. 혹은 전체 잡고 살짝 이동해도 돼요. 이격. 최소한의 이격은 다 만들어줘야 해요. 예. 이게 원래 우리 테이블 할 때도 전부 1에서 2mm씩은 다 띄워줬어야 됩니다. 연결되는 객체가 아니다라고. 올려둔 객체는 항상 이격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표현을 안 하면 나중에 음영이 안 만들어져요. 디테일한 아웃라인이 안 생깁니다. 문제 없죠, 여기? 자, 제대로 띄웠으면 얘도 그룹. Shift G. 둘 다 묶어주는 거죠. 따로. 한 개씩. 이게 선택했을 때 별도의 그룹으로 접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별도의 그룹으로 따로 접혀야 돼요. 나중에 경우가 우리가 그룹으로 묶을 때는 이제 컨트롤 G를 쓰는데 이게 사실 이 객체는 임시로 묶어두는 개념이기 때문에 컴포넌트도 상관은 없어요. 네, 추후에 묶어서 계속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좀 세분화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차근차근 좀 다시 알아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위쪽 모자 만들어 볼 건데 요 머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끼워지죠. 어떻게? 이렇게 끼워지죠. 그쵸? 그래서 완벽하게 아웃라인으로 맞추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만들면 공중에 둥둥 떠다니잖아요. 그쵸? 보통은 이 부분에 일부 올라오면서 걸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중에 두께가 만들어졌을 때 그 모양을 수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끼워질 수 있도록. 안쪽으로 물리는 모양을 뭐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너무 디테일하니까 굳이 만들지 않을 거고요. 그냥 모양만 각도에 비슷하게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아크로 피로 포인트까지 곡선화 시킵니다. 네, 직선 구간이 있어서 그래요. 직선 구간이. 뚫려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고려를 좀 해줘야겠죠. 일단 아크 만들어주세요. 아크. 그는 포인트 클릭, 다음 포인트 클릭, 당겨서 완성. 이 되는 거죠. 문제 없나요? 여기까지? 살짝 안 맞는 부분은 괜찮습니다. 예. 비율에서 조금 차이 나는 건데 이 정도는 티가 안 나요. 문제 없나요? 여기까지. 보죠 그럼. 그 다음에는 이 객체를 그대로 오프셋을 하면요. 예, 얘도 선이 안 만들어지죠. 별도로 이어주면 됩니다. L 누르다가 이제 K 눌러서 엑스레이 풀리면 엑스레이 다시 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면도 만들어주는 거죠. 이 형태로만 잡아줄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4개 객체 중 3개를 만든 거고요. 빨대는 구조적으로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음만 될 겁니다.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쪽에 남는 건 없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면을 끼워줘야, 선들을 많이 끼워줘야 고정이 되겠죠. 없애시고 아. 컵이 뚫려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 보면서 들어가야 돼. 여기 이제 구멍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돌려서 좋아요. 플라스틱 좀 집어넣으면 되죠. 이런 걸 써. 네. 한 다음에 오픈해서 찍혀 주시고 일단은 스페이스 바트 넣으면 그거는 지금 못해. 그리고 이게 트레이드는 더 빠르잖아요. 이형들을 보여주면서 이거 교체를 사실 그래서 못 가지. 컨트롤 좀 줘가지고. 어이구. 오픈해서 자, 이 모양까지 잡았으면요. 이제 중앙을 완벽하게 연결해주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기 뚫려 있어야 되잖아요. 빨대를 꽂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잡고 나면 또 컴포넌트 않죠? 네. Shift G로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자, 그럼 필요한 3개의 객체 만들었네요. 얘는 이제 돌려줘야 해요. 회전을 시킬 거다라는 거죠. 자, 면으로 전환, 그리고 묶음 객체로. 이 묶음 객체는 여러 개를 만들 때 이게 왜 그런다면요. 뭐 이런 경우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이제 팔로우미 사용할 때 원을 만들고 진행을 할 텐데 이런 식으로 면을 사용을 하면요. 두 개의 객체를 나눠서 만들 수 있어요. 만약 객체가 붙어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죠. 어떻게 분류하죠, 이제? 그렇죠? 붙어 있는 객체가 만들어져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좀 감안을 해서 객체의 묶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묶음을 나눠주고 나면
이후에는 팔로우미를 돌리기 위해 풀어주고 팔로우미를 돌리고 다시 묶으면 정확하게 다 분류할 수 있어요. 선택을 미리 해서 분류를 해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나요? 자, 그럼 끝점에서 라인 하나 이렇게 빼가지고요. 선 하나 그려줍니다. 회전의 기준점에서 아래쪽으로 선. 요걸 활용해서 이제 회전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문제 없죠? 자, 그 다음 원 만들어 볼 건데요. 서클에 C 눌러주고, 서클 C. 자, 정상적으로 눌렀으면 아래쪽 모서리에서 만들 건데요. 이게 우리 3D 뷰로 보면 만들어져야 되는 형태가 이제 회전이 따라가야 되는 축이 됩니다. 자, 파란색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면뷰에서 어떻게 보인다? 위쪽 고정을 하면 선이 양쪽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자, 보죠, 그럼. 자, 원을 지금 방식으로 만들어서요. 크기 상관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몇 개의 모서리를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있느냐. 얘가 경로니까. 원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거 면을 붙여서 사용을 하면 아래쪽이 뚫려요. 면이 자동 병합돼서. 그래서 떨어뜨려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원을 만들 때는 프론트 뷰에서 서클, 위쪽 화살표, 클릭, 당겨서 클릭이 됩니다. 이렇게. 회전 기준점. 원. 또 고려하여 생성을 하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객체가 만들어져야 되는 가장 아랫면이다, 아랫면의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나요? 그럼 얘는 뭐죠? 경로예요. 우리가 팔로우미를 얘를 맞춰서 진행을 하겠다는 경로가 되고 돌려줘야 되는 면은 어딨죠? 위쪽에 나머지 3개죠. 자, 그럼 자, 3D 뷰로 전환을 했을 때는 Shift Q 눌러서 퍼스펙티브 원근으로 좀 바꿔주시면 편리합니다. 그리고 위쪽 면 하나 잡아서 익스플로드로 풀어요. 문제 없죠? 자, 풀고 나면 팔로우미 순서는 경로, 명령, 적용면이었어요. 그렇죠? 자, 경로는 아래쪽 원이죠. 원 선택인데 선 잡아도 되고 면 잡아도 됩니다. 그럼 뭘 잡는 게 편할까요? 면 잡는 게 편하죠. 그렇죠? 면 선택, 팔로우미 아이콘 선택. 그리고 풀어둔 면을 눌러주면 이제 병이 돼요. 이렇게. 엑스레이 풀어보면 알 수 있죠. 중앙이 잘 뚫려 있고 모양이 멀쩡하구나.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볼까요? 자, 팔로우미 아이콘 실행 전 경로가 될 면. 이게 원래는 경로는 선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면이 있을 때는 면을 잡아도 돼요. 팔로우미 아이콘 선택, 커피컵 면 선택 하면 완성이 되네요. 순서대로 정확하게 만들고 나면 이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후에 선택이 불편합니다. 트리플 클릭 컴포넌트죠. 이렇게 그리고 오클릭. 그리고 키고 다음 경로 좀 쓰고 문제 없죠? 저도 이 방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고 키 야, 한번 여기까지 일단 만들어주시고 지금 이거 안 묶어두면 나중에 얘를 작업을 안 못해요. 네. 이거 있어. 네. 어떤 게 안 된다고요?
첫 고정은 서클을 얘가 누르고 나서 바꾸겠다가 당연히 안 됩니다. 서클을 누르기 전에 고정을 바꾸는 거예요. 네, 서클 누르기 전에 위쪽 화살표 그리고 원을 만드는 거예요. 해결이 됐을까요? 일단은 그럼 나머지도 쭉 진행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순서만 정확하게 고려하시면 됩니다. 자, 회전 기준점 경로 원 선택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적용면은 해제해줘요. 플로드 하나씩. 그리고 경로 선택, 팔로우 미, 아이콘 선택, 그리고 적용면 선택, 묶음 객체, 컴포넌트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과정을 이제 반복하면 됩니다. 자, 폴더, 우클릭, 익스플로드. 그럼 원 잡고 팔로우 미 면 그리고 컴포넌트 위쪽도 익스플로드 원 잡고 팔로우 미 면 컴포넌트 그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다른 분들은 제가 확인하면 다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 그래요? 클릭하지 말고 이쪽 주기 아니죠. 서클 C 이쪽 화살표 들어오고 클릭하고 맞아요. 그거예요. 이때는 그거예요. 잘했는데 쓰기가 그러니까 좀 어렵나요? 저도 보여드렸죠. 이쪽 얘를 안 만드셨잖아요. 네, 선택이 몇이 안 지금 이게 지금 선택이 전체로 다 됐어. 세번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먼저 예, 그렇죠. 설명해 주고 지금 선 그리고 잊지 말고 컴포넌트 지금 되게 너무 멀리서 보니까 이제 잘안 보이거든요. 네. 자, 컨트롤 Z 눌러볼까요? 돌리기 전으로 돌아갑니다. 네, 이 구멍을 눌러보시겠어요? 안 뚫린 게 아니고요. 면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돌려놓으면 얘를 돌려보시죠. 돌려는 않는데 네, 면이 정면으로 왔을 때 얘를 눌러보시죠. 안으로 들어가는 이게 잘못된 거죠. 이 돌아가는 정도는 괜찮아요. 네, 이게 풀어주시면 엑스레이를 풀어보면 치고 경로도 선택하시고 돌려 겹쳐서 해서 다시 버리죠. 네, 알겠네. 네, 뭐 일단 선택을 해보세요. 네, 스페이스바 네, 네, 무동력 정하게 되버렸죠. 컨트롤 Z로 못 돌아가지만 일단 내가 묶여있잖아요. 최대한 돌아가고 묶여있으면 돌아갈 수 있도록 여기 있잖아요. 지금은 보통 고치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해제하는 순간 이제 병합되고 준비해요. 지금 버리시고 네. 자, 이쪽 뚜껑 저 면부터 선택해볼까요? 네, 면이 반대. 그럼 이제 순서대로 보죠. 아래로 내려가요. 화면을 쳐다보세요. 좋아요. 원 잡아요. 아래. 팔로우 아이콘 선택. 그렇죠. 적용 면 선택. 우리 돌려줘야 돼. 클릭. 좋아요. 네. 순서대로만 선택을 하면 클릭시가 특별하게 앞에서 크게 자, 아래쪽 번 선택, 팔로우 아이콘 선택, 면 선택. 그거 말고. 잠깐만요. 이렇게 만들면 절대 안 돼요. 나중에 선택을 못하기 때문에 얘를 분리를 해요. 아니. 그 다음에 다시 해요. 이거 제가 추천드리니까 팔로우 미
면 선택. 그거 말고. 잘 만들어지네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봅시다.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팔로우미 진행하시는데, 저는 면 선택이 안 됩니다라고 하실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자, 그룹을 풀지 않고 진행을 해보죠. 원 선택, 팔로우미, 면 선택이 안 됩니다예요. 그렇죠? 왜 안 될까요? 팔로우미는 편집 메뉴 내에 묶음이 아니어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풀으라고 한 거죠. 풀고 나서 경로, 명령, 면, 커피 컵 완성. 잊지 말고 컴포넌트까지. 그럼 이제 3개 객체가 만들어졌네요. 이제 빨대 만들어 봐야겠네요. 자, 빨대는 이제 중앙이 뚫려 있다는 특징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사실 직선으로 만들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런 주름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자, 만약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직선 구간 내에서 실린더의 면을 모조리 나누고 스케일을 활용해서 요철, 지그재그를 만들거나 혹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선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서 이걸 또 여기에 올리고 팔로우미의 면이 될 수 있도록 이 선을 또 수정을 하고요. 예, 굉장히 끔찍한 작업이 되죠. 그리고 이걸 또 두께가 될 수 있도록 따로 만들어서 면으로 만들고, 그렇죠? 이건 한쪽만 있어도 되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면으로 만들고 가능은 하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걸 좀 보는 겁니다. 만들고 나서요. 지금 좀 그 과장된 크기이기는 한데요. 팔로우미를 돌려주면 이런 입체가 만들어지기는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또 구겨줘야 되네요. 돌려서 각도를. 물론 이것도 기능이 있기는 있어요. 뭐 이런 기능을 쓰라고 있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은 기능인데 시간이 조금 남을 것 같으니까 보고 가죠. 네. 뭐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 가능은 합니다. 모양만 이쁘게 만들었으면 멀쩡했겠죠. 자, 근데 문제는 이런 플러그인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뭐 보여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케치업도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케치업이 좀 세부적인 모델링이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제품 건축, 의상,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까지 모델링을 모두 해본 경험으로서는 스케치업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모르니까. 안 써봤으니까. 스케치업을 잘 못 쓰니까 그러는 거예요. 스케치업 전문가가 되면 다 쓸 수 있어요. 무리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만들 거냐? 주름을 안 만들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경로가 필요합니다. 경로는 아래쪽은 그냥 늘리면 되니까요. 직선 구간 하나를 잡고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직선을 넘치게 그리고 여기서도 넘치게 그려요. 이렇게. 일단 교차하는 포인트를 찾아놓고 이 기준을 가지고 아크를 맞춰줄 겁니다. 선 2개. 선 2개. 문제 없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레이지를 이용을 해서 넘치는 선들을 먼저 정리를 해주면요. 아크를 이 안쪽에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 아크는 뭐가 되죠? 우리 팔로우미의 경로가 되죠. 그렇죠? 자, 정상적으로 아크가 탄젠트, 보라색 탄젠트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모든 포인트에서 완벽한 접점 형태로
부드럽게 이어져요. 튀어나오는 부분이 없이. 문제 없죠? 이렇게 먼저 잡아주고. 자, 그 다음엔 요거는 이제 이 선들은 3개로 끊어져 있잖아요. 경로로 쓰기가 좀 많이 번거로운데, 자, 요거는 이제 웰드 엣지라는 기능을 하나 배워볼 거예요. 자, 2020 버전부터 추가가 됐기 때문에 하위 버전을 쓴다라고 하면 없습니다. 무슨 기능이냐? 자, 이어지는 선형을 하나로 합쳐주는 기능이에요. 조인 같은 기능이죠. 헤드의 조인. 자, 전체 선을 잡고 우클릭해서 웰드 엣지를 찾으면 됩니다. 이게 이 상태로 팔로우미를 못해요. 왜냐면 보게 되면요. 경로가 3개잖아요. 억지로 잡아서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건 야 22버전 너무 좋네요. 개선을 해줬네요. 자, 웰드 엣지 쓰지 맙시다. 네, 이게 이제 9버전에서는 씁니다. 예, 9버전에서 쓰는데 야 이걸 바꿨네요. 22버전에서 바뀌었으니 우리는 22버전 쓸 때는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근데 만약 선형이 끊어지는 상태에서 모서리가 없어야 될 경우, 입체화 시킬 경우 모서리가 만들어짐, 붙여서 사용할 경우. 근데 우리는 안 붙여도 돼요. 뭐 그래도 붙이는 기능 한 번만 써볼까요? 자, 3개 선 중 하나 트리플 클릭하고요. 우클릭, 웰드 엣지 누르면 붙어요. 하나가 됩니다. 참, 이 스케치업이 좀 다른 프로그램들이랑 다르게 버전마다의 변경사항이 꽤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 딱 확인할 때마다 좀 감동을 받거든요. 아, 얘네는 그래도 1년마다 뭔가를 바꿔는 주는구나.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 회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름만 바뀌어요, 보통. 자, 웰드 엣지. 그리고 서클 하나 만들어서요. 아래쪽에 이 서클은 경로가 아니에요. 이제 반대로 되는 거죠. 우리가 위쪽에 만든 선이 뭐죠? 경로예요. 그럼 이 원은 뭐죠? 빨대죠. 실제 빨대의 면, 단면. 그럼 이 원을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중앙을 뚫어줘야겠네요. 그쵸? 만들고 3D로 전환을 해서 옵셋. 안쪽으로 살짝 당겨서 중앙면 집어요. 예, 도넛 형태를 만든 거죠.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경로를 잡고 팔로우미를 눌러서 도넛을 선택을 하면 빨대가 완성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내려줍니다. 이 빨대를 어디까지? 요건 이제 좀 기울여 줄 거니까요. 끝까지 내리신 다음에 이후에 로테이트 등을 축 고정을 활용해서 이건 보통 끝점 잡으면 좀 편해요. 이렇게 어느 정도 맞춰주는 거죠. 이 정도로 맞춰서 이 벽에다 이렇게 붙여주면 되죠. 네, 완성이 됐네요. 컴포넌트까지. 그리고 불필요한 선을 그냥 지워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커피컵의 완성이에요. 자, 남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빠르게 한번 다시 봅시다. 저도 웬만하면 수업을 더 길게 하고 싶은데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루에. 그걸 좀 써야 되고 그리고 또 다음 수업이 있기 때문에 인원들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빠르게 볼게요. 자, 만든 경로를 기준으로 얘가 경로예요. 이제 반대로 되죠. 만든 원이 면이에요. 경로, 팔로우미, 면을 잡고 나면 길이가 늘어납니다. 그렇죠? 정상적으로 빨대가 되는데 우리 짧게 만들었잖아요. 면을 잡아서 늘려주면 되죠. 이후에. 그렇죠? 그럼 이런 식으로. 프론트 뷰로 바꿔주면 조금 더 적용하기가 편해집니다.
그리고 컴포넌트로 묶어요. 와, 그럼 해결이 됐죠? 요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뭐 기울이고 조절하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죠.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 아니면 빨대부터 다음 시간에 진행을 다시 할까요? 그게 낫겠죠? 네. 그럼 이제 경로를 잡아놨다까지만 좀 저장을 해놓고요. 다음 시간에는 빨대 만들면서 거기서부터 입체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좀 갈게요. 이건 이제 커피컵 1번. 네, 오늘 완성 이제 만들어 두신 파일 같은 경우에는요. 되도록이면 직접 추후 작업에서도 계속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이게 이제 내가 만든 건 왜 이렇게 이쁘지 않을까라는 고민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열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만큼 노력을 할 수 있죠. 예, 멀쩡해 보일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본인 성에 안 찰 겁니다. 그럼 더 이제 또 연습하게 되고 선순환이 되는 거죠. 자, 출석 불러볼게요. 강민진님, 김규리님, 김선주님, 김슬기님, 김유신님, 명재권님, 예. 박민영님, 박창윤님, 신다현님, 신주인님, 네, 염경님, 염규선님, 오정형님, 윤예찬님, 이수경님, 이혜진님, 임규희님, 임명진님 계시네요. 임이진님, 정하랑님, 정한성님, 네. 정하랑님 계시군요. 정호준님, 최선동님, 네. 최영호님, 최정환님, 최혜영님. 네, 오늘 하루는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블로그에 올라갔네. 지금 올릴 겁니다. 네, 영상 잘 보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